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요, 9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바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먼저 살펴봅니다. 올해 대입 정말 변화가 많습니다. 자, 통계를 먼저 볼 텐데요. 이 표가 모의평가 시험 접수자 통계입니다. 통계로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9월 모의평가 접수 인원이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졸업생 비율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시 지원과 더불어 수능 최저 충족을 판단할 때도 졸업생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모집 단위 변화, 선발 단위 변화, 전형 변화 등으로 올해 수시 모집은 작년의 기결만으로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능 탐구 과목에서 과탐 대신 사탐을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수험생들이 작년보다 더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모의평가가 끝난 이후의 가채점 어떻게 활용할까요? 입시기관들에서 가채점 등급컷 내놓는데요. 실제 등급컷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체의 등급컷만 맹신할 게 아니라 주요 입시기관의 가채점 등급컷 자료를 모두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9월 모의평가 가채점이 평소와 다르게 저조했다면 실수 원인을 분석하고 실제 수능시험까지 학습량에 따라서 성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습니다. 6월과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하락세라면 수시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성적이 계속 향상 추세라면 수시 모집에서 안정 지원할 경우 수시 납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재수생들과 반수생이 대거 응시하는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로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들 미리 살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 그리고 자신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수능 반영 비율과 과목별로 성적 향상 목표를 세워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상위권 대학의 교과 및 학종 전형은 눈치 작전 예상됩니다. 올해 입시에 변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원서 접수 막판까지 눈치 작전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2개년 경쟁률과 더불어서 전년도 경쟁률 추이 자료를 구해서 원서 접수 기간에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고3 학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가 처음이기 때문에 원서 접수 마감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의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학들이 원서 접수 마감 당일에는 특정 시간까지만 경쟁률을 공개하는데요. 유난히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들은 실제로 원서 접수를 마감하면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9평이 끝나면 뭐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 저는 뭐 아까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9평이 특별히 망할 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평이 워낙 개판이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망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9평에서 더 망하는 케이스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가 쪽집게 도사는 아니지만 9평은 6평보다는 평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6평을 냈던 그 교육과정 평가원 교수진, 출제진들이 뜨거 했을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를 만회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평이하게 내겠죠. 그래서 이제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이 어떤가를 간을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요 2개 정도의 난이도를 조합해가지고 낼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6평 결과에 너무 9평 결과 또는 6평 결과 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수능이라는 시험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벼락치기로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꾸준함, 루틴 이거를 운동을 좀 하시는 케이던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 자전거를 타든 달리기를 하든 내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100m 달리기는 그게 되게 중요하죠. 폭발적인
압도적으로 그렇죠. 내는 힘이 중요하지만 장거리 레이스를 할 경우는 분당 몇 바퀴를 내가 돌리냐 또는 발걸음수의 규칙성, RPM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수능도 그런 거거든. 수능이 내신과 달리 하루 이틀 벼락치기 하거나 뭐 일주일을 날 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건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뉴스하고 맨날 학원 가면 그 얘기를 하냐. 불안감을 조장해야 돈이 되거든. 우리가 뭐 유튜브를 봐도 의사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나중에 결론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잖아. 그런 불안감에 넘어가지 말고 원칙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능이란 건 어쨌든 일정한 자기 스텝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규칙적인 학습 습관, 루틴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수시 원서는 이미 마음속에 있는 대로 저는 소신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9월 모평 끝났다고 호들갑 떨 거 없다. 그냥 일상적인 수능 준비 태도를 유지하고 고3들 같은 경우는 수시 폐해와 달리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반대급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게 아마 기말 끝나고 한두 달일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수능 공부에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를 흐트리지 말고 남은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난 뭐 한눈 팔 어력이 없고 필요도 없어요. 가면 돼.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게 뭐 올해 아까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입시가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고 작년 데이터를 보는 것도 큰 의미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하거든요. 또 올해 수시에서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가 뭐냐 그러면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작년에 뭐 실례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 충독률이 한 60%, 교과 전형은 50%대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60%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고려대학교 그 학업우수 전형, 학종에서 학업우수 전형, 의대 같은 경우는 최저 맞춘 친구 중에 떨어진 친구가 없어요. 71명이 32%니까 71명이 겨우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충원 인원까지 고려하니까 딱 71등까지 붙었어. 근데 그게 수능 최저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수능 최저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군다나 올해는 그 다음에 재수생이 많이 합류하는, N수생이 많이 합류하는 건 고3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아. 특히 수능 최저를 노리는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솔직히 어디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걸치고 있잖아. 아니면 내가 이번에 뭐 의대생들 파업하면서 전부 한 번씩 본다고 쳐보세요. 내가 경상국립대를 다니고 있는데 수도권을 노리고 수능을 봤어. 근데 성적이 딱 또 경상국립대 갈 성적이 나왔어. 그럼 이 친구가 뭐 할 게 없잖아요. 네. 다시 복학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수능에 이름은 올려뒀지만 실제로 경쟁자로 뛰어들지 않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N수생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문제는 나의 문제야. 그리고 오히려 허수 지원자들이 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히 이제 뭐 일부 의대권이나 의학계를 제외하고는 특히 연대, 고대 내지는 수능 최저가 붙어 있는 서성한의 교과 전형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양대가 신설한 학교장 추천 학종 이 수능 최저 있거든요. 요거라든가 어쨌든 최저가 걸려 있는 대학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저를 올리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내신을 올릴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서류를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루틴을 유지해서 마라톤 선수 끝까지 보폭을 유지해 가듯이 그 페이스를 유지해 가서 최저를 한 칸이라도 높이면 내가 갈 대학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만큼 수능 최저가 영향을 미치는 해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역 인재를 노리는 의대 지원생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연고대를 노리는 친구라든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장 추천을 노리는 모든 친구들 이제 수능 최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 한 문제를 더 맞추느냐 아니냐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수능 다 맞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되진 않지만 두 달 넘게 남았잖아. 그러면 70일 가까이 남은 거 아니에요? 두 달이면 사실 내신으로 치면은 3개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럼 그 기간에 그걸 해서 과목별로 한 문제 아니면 내가 최저를 맞추기에 이하보가 필요해. 그럼 2과목에서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종 하나 하려고 보고서를 그렇게 써대고 막 책을 읽었다고 뻥을 치고 막 선생님한테 제발 잘 써달라고 아부를 하고 그 개고생의 대가가 가성비로 그걸 했다고 뭐 성적이 안 되는데 건대 학종에 붙여줄 리도 없고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거에 비하면 이 남아있는 기간 얼마 안 되지만 그 기간에 내가 1시간의 땀을 흘리고 3시간의 노력을 더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페이스가 흐트러지지 않고 준비를 했을 때 한 문제, 두 문제를 한 과목에서 더 맞추는 문제는 정말 그 1, 2학년 때 했던 학종하느라고 날린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보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지금 무슨 뭐 9월 끝나면 마치 뭐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저 말도 안 되는 거 뭐 저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6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원서를 내두고 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마지막 업그레이드, 업데이트의 요소에 매진을 해야 된다. 그 마라톤 선수처럼 뭐 손기정 씨가 그랬고 아베베가 그랬듯이 골라인을 넘고 그냥 기진맥진 쓰러져야 됩니다. 수능 끝나고 기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3들은. 그렇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내가 할까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선생님 많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2문제 더 맞으면 돼. 그럼요. 수능은 한 문제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로 표준 점수도 올라가고 등급 100분위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제 그 숨 돌릴 틈 없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계백장군처럼 정말 수능을 마지막 자기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가장 보람 있는 행위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쓸데없는 거 고민하지 말고 맨날 상상 속에 이 나는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 학생부 백날 뜯어봐도 똑같아요. 다 너같이 생각해. 대학은 다 너같이 안 생각해.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우리 아름다운 20대를 시작하는 10대의 마지막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